반갑습니다. 강남섭입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도 알리겠습니다. 두산LBT 주가가 지금 조정 중인데 괜찮은 그림이에요. 제가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단기 지지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두산LBT 21,000원과 25,000원 그리고 최근에는 52,000원과 53,000원 저가 매수를 정확히 안내해드린 점 참고하시면은 사실 지금도 이 7만원과 8만원 라인에서 1차 지지, 물론 이제 재채기 형태의 하락이 나오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로는 마이너스 20%의 조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죠. 사실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바뀌면서 또 오늘도 멤버십 가입하고 싶다는 연락 오신 분들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멤버십에서는 사실 장 전에 고영과 이오테크니스를 7시 54분에 죄송합니다. 매수를 일단 시작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7시 54분이니까 9시부터 이렇게 급등했고요. 이오테크니스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8시부터 9시 사이에 지지를 하더니 또 반등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고영하고 이오테크니스, 특히 고영 같은 종목은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AI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공부한 종목이 바로 급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2천억 3천억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영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1조 2,500억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이나 눌림목이 생기고 충분히 현재 AI 버블에서 상승률 측면에서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멤버십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두산LBT 우리는 이미 조선과 전력기기에서 예습했습니다 해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원자력, 천연가스, 특히 이제 저희 멤버십 또 혹시라도 수익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장이 지금 여기서 바로 지지할 수도 있다. 코스피가 3,900포인트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 멤버십에서 최근에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산LBT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시장을 내년에 26년을 대비해야 되는 반전원이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전원은 무엇이냐? 25년 상반기에 제가 조방원 말씀드렸는데요. 조선, 방산, 원자력을 말씀드렸는데 조선, 방산, 원자력 이게 제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큰 상승률이 나온 걸 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조방원이 무엇이냐? 트로트 가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조선, 방산, 원자력으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반전원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반도체, 전력,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방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전력, 원자력.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방원 이전에 태조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조선, 방산, 태조 2차 전지, 그쵸? 방산, 원자력. 근데 거기서 태양광하고 2차 전지가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쵸? 신재생에너지가 탈락. 그 다음에 조방원, 이건 콘트라티브 파동에 의해서 50년 60년에 걸쳐서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탈세계화 초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다양한 전쟁들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약진,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방산, 원자력이 올해 상반기까지 강세하는데 반도체 또한 우리가 전략 안보 자산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올라요 안 올라요, SK하이닉스 이제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왜 웃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어디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일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분기로 이번 분기 12조를 기록했고요. 연간으로 보시면은 그쵸? 75조, 8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7조. 근데 최근 23년 1월 AI
모멘텀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24년, 25년에 걸쳐서 그쵸? 25년 예상치가 4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25년 예상치는 37조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은 26년 27조, 68조, 27년 74조. 제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가총액 280조 때부터 350조와 420조 갈 것이다. 지금은 440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우선저축 포함해서 640조입니다. SK하이닉스 420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더 싼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 전력, 그리고 원자력, 반전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전력 인프라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6월 1일부터 전력 인프라, 방산, 반도체 당시에 2차 전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홀릭되어 있고 사실은 저는 단언하건대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시장 참여자들 기준으로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사실은 왜 이런 단언을 하냐면은 증권사 직원들조차 어떤 주식 올라가요 하면은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강남선비는 지금 멤버십에서 고영과 이오테크닉스 딱 두 종목 찍어드리고 SK하이닉스 이번에 하락 나올 때 제가 56만원과 56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60만원 이상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얘기를 도와드려요. 심플한 얘기 무엇이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베타값에 따라 상하락폭은 다 달라지는데 SK하이닉스는 베타값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내외의 하락이 나오는 거고 두산에너비티는 마이너스 15%, 20%의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틀린 얘기 뭐 어디서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막 전해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심플하게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분석하는 것도 좋고 거래대금 분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냐 없냐.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아니면 고평가에서 더 큰 고평가 버블로 가느냐 아니면 저평가에서 더 침체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누구라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코스피 5천을 향해 가고 있고 6천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 있어요. 2026 뭐 라이프 스타일 뭐 트렌드 뭐 그런 책에 있는데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2026 뭐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트렌드라는 거는 왜 그런 책이 갑자기 많이 나올까요? 전 두 가지라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캐치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냥 그 교보문고에서 서점에서 그냥 서서 읽어보는 게 훨씬 낫고 이걸 굳이 사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역사. 지금은 AI 버블이니까 이 AI 버블은 결국에는 1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예요? IT 버블 그리고 과거에 그쵸 조선 철강 건설 2007년에 그런 주식들이 어떻게 올랐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대입해서 정확한 가치를 투영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얘기하면 두 번째 이유 트렌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이유 출판하기 쉽기 때문이다. 왜 출판하기 쉬울까요? 트렌드라는 건요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트렌드가 내년 상반기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어지면서.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궁화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동차가 철도 막 이렇게 뚝딱 바뀌는 게 아니고 무궁화호가 KTX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있었던 것이 그죠 진화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 있었던 트렌드가 내년 상반기 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내년 상반기 때 없었던 게 갑자기 뚝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설계라는 책에도 나오거든요. 역설계라는 책에도 나와요.
뭐냐? 또 빨리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따라야 된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조차도 사실은 제가 두산일비티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아이폰조차도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하는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 터치하는 그 손동작 터치하는 거예요. 아시죠? 손 누르면 이거 줄여들고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막 확대되잖아요.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쵸? 손가락 이렇게 그게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뭐 아이디어 막 명상하다가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스타트업과 베낀 겁니다. 베낀 거예요. 자기 뭐 어디 파티 갔다가 그냥 스타트업과 베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비즈니스라는 거는 전쟁과 비슷합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적들의 뭔가 빈 곳이 발생하면 거기를 침투해서 빨리 뺏어내는 게 비즈니스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험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남의 성에 있는 자본을 내 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두산에너비티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이 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지 않고 10만원, 11만원, 12만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에너빌리티 부분 매출액 영업이 각각 9조 7천억과 6,174억인데 전년 동기대에서 24%, 영업이익은 특히 88%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올해 수주 가이던스 충족 시 13, 14조 원인데 일정 부분 반영되기 시작하며 외형 성장에 기여할 전망. 특히 최근 수주한 XAI양 가스터빈 2기는 납기가 26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적이 천천히 늘어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중장기 개선 추세에 올라탄 게 명확하고 우리가 수주 하나만 나오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두산에너비티가 일단 체코 원전 수주 기록한 게 원전 수주 못할 수도 있다. 여기부터 원전 수주 얘기가 돌기 시작한 이때부터 해서 21,000원과 25,000원.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 분명히 두산에너비티를 제가 21,000원과 25,000원, APR 61,000원, HD 한국조선해양 21만원과 19만원 이렇게 매수를 강조했었고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두산에너비티와 함께 두산을 매수하십시오라고 두산 60만원 부근 70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전해드린 거는 두산에너비티 현재 관점에서도 보면 지금 저점 매수가 굉장히 편한 위치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AI 버블로 간다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두산에너비티를 탑픽으로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3개 섹터씩 찍잖아요. 가령 23년 6월 1일에는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인데 이 종목들은 다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향후에 이제 이슈가 크게 부각될 메가 트렌드지만 숫자가 잘 나올 가능성도 높았어요. 24년 8월 7일에는 조선 제약바이오 반도체인데 제가 제약바이오는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고 실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임상실험이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게임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 인삼실험이 이런 거예요. 게임을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임상실험은 가령 이제 우리가 LOL이라든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렇게 고급 게임으로 설계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테트리스에 불과할 정도로 맹물로 해도 임상에 통과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바이오의 산업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제 저도 사실 이거는 뭐 오고 가면서 전문가들에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당시에 제가 ABL 바이오 말고는 사지 말라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3만원, 4만원에서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쵸?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엄청 올랐죠. 사실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올릭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릭스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쵸? 제가 올릭스도 이때부터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력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 내러티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도체보다도 전력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력에 들어가는 AI 원자력이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원자력을 얘기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의 시대였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의 시대였는데 우리가 석탄, 석유가 없이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사이언스, 그 이후에 4차는 이제 AI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원자력과 LNG, 천연가스 뭐 이런 등의 에너지원이 없으면은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두산에너비티는 복합 화력 EPC, 대형 원전 서비스, 가스터빈 단품, 개보수 서비스, 풍력, 체코 원전 시공 관련 등 포함하면 상기 14조 원이 수주가 무리한 숫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수주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에 두산에너비티는 현재 최근에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향후의 실적 전망은 계속 기대치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비티의 이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주가에 오르는 거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2007 금융위기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크게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당시에 태양광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OCI 홀딩스, 동양제철화학이었습니다. 2007 금융위기 전까지요. OCI 홀딩스조차도 보시면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올랐던 이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이 그려졌던 이유는 5천원에서 6만원 10배, 11배까지 올라갔고 이상 올라갔고 아까 OCI 홀딩스도 이제 보시면은 가장 크게 오른 게 여기 이 시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점부터 보더라도 그죠? 거의 3-4배 그쵸? 저기 바닥부터 보면은 뭐예요? 25,000원부터 50만원까지 오른 거니까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도 만약에 이게 이 시점이 여기 15,000원이 시작이다 라고 하면은 뭐 10배 20배 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14만원 15만원 그리고 새로운 위치까지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거를 PBR로 그냥 PBR 심플하게 10배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퀀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도 당시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6.5배까지 올랐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저는 계속 전해드리지만 실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은 주인공이 갑자기 죽고 영화와 드라마가 전개되는 경우 없어요. 제가 분명히 23년 6월 1일에도 방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와 전력인프라의 HD 현대일렉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에 빠져있고 코스모화학 빠져있고 막 어떤 뭐 유튜버 막 응원하면서 막 이렇게 막 포모성으로 이런 주식을 샀었는데 저는 당시에 정신 차리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는 못 들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 전력 원자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그쵸. 여기서 사실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원자력은 더 깊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자력을 전 탑픽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뚝딱 갑자기 하고 싶다고 10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십 년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M&A 말고 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또한 중국이 몇십 년을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한국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사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AI 패권 다툼은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미국이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 1위인데 미국 다음이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보다 3배 많이 투자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미국은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뭐 특히 이제 조선업, 원자력 이런 거는 미국의 기반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죠? 서플라이 체인까지, 공급 사이클까지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죠? 중국이 혼자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없이 미국은 살 수 없는데 미국 없이 중국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미국이, 그쵸? 어떻게 보면 2세기 동안 18세기는 영국의 해였고 17세기는 네덜란드였는데 19세기 20세기가 미국의 해였고, 그러면은 200년 넘게 미국이 탄탄하게 지탱해왔던 자신들의 역할이 중국에게 바뀌게 되면 미국이 이제 크리스천 기반의 뭔가 이제 뭐죠? 민주주의, 그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핵심인데, 중국은 어쨌든 얘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얘들은 공산주의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상 충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고 그렇고 국가들도 왜 싸웁니까? 국가들이 왜 싸워요? 그쵸? 국가들이 사실 이제 사상으로 인해서 싸우죠. 근데 제가 볼 때 사상 논리는 그 밑에 있는 게 결국에 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돈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내가 더 이만큼, 내가 중국이 이런 거예요. 중국이 미국 너도 그렇고 서방 국가 너희들 우리 세계 공장으로 역할만 했고 우리를 무시했지? 우리 한번 두고 봐라. 우리도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할 수 있고 우리도 원자력 할 수 있고 우리는 배도 만들 수 있고 다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쵸. 로봇이 나오고 있죠. 로봇.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인, 머지않아 사람들이 샤오펑에 전기차를 사듯 샤오펑에 로봇을 구입하는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항마 역할을 하는 게 미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AI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고 로봇으로 인해서 실제 실적을 만들어내겠다 하는데 중국도 이미 계속 값싼 로봇, 내년에 로봇을 1만 개 이상 인도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업계에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로봇이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에서 오늘 보시면은 7시 54분에, 그러니까 11월 5일에는 56만원 이하에서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 지금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과 이오테크니스를 오늘 장 초반에 살아봤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그죠? 뇌수술 관련 로봇, 그죠? 로봇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고, 고영의 뇌수술용 의료 로봇은 주요국가 진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그리고 실제 고영 같은 경우는 AI 및 로봇의 실적과 성장성을 다잡는데, 특히 AI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양 수요 증가에 힘입어 미주 지역 매출 상승을 이끌고, 특히 AI 생태 계산, 대만 업체 등의 미주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로 서버양 수요, 그죠? 서버양 수요가 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TSMC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달, 정확히 10월 말씀드린 겁니다. 10월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월간으로 16.9%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한 달에 16.9% 늘어나는 거는 이게 석 달로 이제 바뀌면은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실 대다수의 그냥 감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이미 다 오른 것 같은데, 두산LBT 이미 다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거 다 오른 것 같은데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그죠?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올라가는 자산에 쏠림 현상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 쏠림 현상은 강남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좋은 자산이라는 거는 현재 가점에서는 AI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엮여야지, 홈플러스 망하고 있는데 이마트 주식 사시면은 당연히 뭐예요? 반대 수혜가 있을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커머스 산업이라는 거는 이커머스로 다 넘어왔는데, 우리가 2010년대부터 이커머스 산업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지, 가치 투자 관점으로 이마트 산 사람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죠? 우하향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마트는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경영을 신경 써서 하니까 이 정도인 거지. 그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건 뭘까요? 산업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면은 돈 못 벌어요, 선생님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안 좋게 생각하고 계속 쓸데없이 자꾸 저축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은, 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을 누군가에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버텨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주가의 궤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쉽게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너무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선생님들. 아니, 올라가는 주식을 마이너스 15%, 20% 구간에서 보자. 너무 쉽게 베타 값이 적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베타 값이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0%가 해당되지 않고 마이너스 26%와 마이너스 35%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쵸? 이렇게 봐서 이 변동성에 따라 어떤 지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고, 어떤 지점에서는 목표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나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궤적을 이해를 왜 못할까요?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우리가 그 각 종목별로, 특히 각 산업별로는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주 산업을 주목하는 게 훨씬 좋다. 아니면 B2C를 주목해야 되는데, B2C는 뭐예요? B2C는 지금 가장 핫한 거 사면 됩니다. 제가 19만원과 11만원, 9만원 사이에서 파마리서치를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70만원까지 올라갔죠. 지금도 파마리서치는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무의 탄탄함과 실적의 성장은 단기간에 끝나긴 어려워요. 물론 니투오라는 스킨 부스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LNC바이오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탄탄함,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자산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은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원자력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버노바하고 미쓰비시, 시멘스 에너지 정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두산에너비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파운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비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방 국가와의 이제 협력이 확실한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내년 수준은 약 14조 원 수준을 기대하는데, 웨스팅하우스양 폴란드 3기, 불가리아 2기,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 4기. 그래서 이 페르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최근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이것도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매력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두산에너비티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두산에너비티보다 두산이 훨씬 낫다라고 제가 최근에 60만원과 70만원 사이에 100만원 찍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상승폭이 커졌죠.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전력, 원자력, 반전원의 시대가 급부상할 수 있는데,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3년에 말씀드린 이후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못 올른다는 관점이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AI 버블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과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계속 350조와 시가총액 420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즌2로 600조, 500조를 돌파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SK하이닉스는 440조까지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멤버십에서는 늘 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매수가를 11월 5일에 56만원 딱 찍어드린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도 테스라는 종목은 매출 이연으로 컨센서스 하회 전망이다. 매출 이연으로 테스가 하회하면 보통 이제 어닝 쇼크 나오면은 폭락 나옵니다. 보통은 요즘 폭락 나와요. 최근에 보시면 심텍도 이제 폭락 나왔는데, 이건 매출 이연이니까 4분기 때는 당연히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주가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나스닥 선물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에 보시면은 V코스피라고 해서 빅스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의 빅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빅스처럼 우리나라도 V코스피가 50, 40을 상회한 뒤 3개월, 6개월 뒤에는 코스피가 반등 확률이 82%, 97%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늘 석 달 후, 6개월 후에는 87%, 96%,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14%, 27%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너무 좋은 흐름일 것이고 사실은 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여기 이격도가 110에서는 한번 반등 날 거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우리 멤버십에 아주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110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이격도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이렇게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쵸? 여기서는 다시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기존에 매수하신 종목을 홀딩하시고 근데 이제 매수하신 종목 중에 손실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 혼자서 주식하는 걸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해서 수익인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죠? 완전 대다수인데, 그죠? 하다못해 오늘 삼형도 급등합니다. 삼형도 이제 이 라인에서 5,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이 라인에서 한번 좋다고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삼형도 급등했거든요. EXS 관련주로. 그러면 계속 전해드리는 거는 매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잘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신경 쓰이고 못 버티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종목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두산 LBT가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당연히 손실이겠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여러분들이 사서 수익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갑자기 노아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막 방주를 선물해주고 공짜로 선물해주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만 해선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메타 갖고 막 이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뭡니까? 준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돼.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놓고는 아무 행동도 안 해야 돼. 이게 핵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수하고 스마트폰 엄청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수해서 2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증권주도 뭡니까? 마이너스 20%, 15% 구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수익이에요. 다 수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뉴스 나오고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적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렵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키움주가 한국금융주를 그 전에 제가 이제 5월, 6월, 7월부터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NH투자증권도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게 인상적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멤버십에서 오늘 고영을 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고영도 눈치를 드렸어요. 그죠? 눈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멤버십 회원분들은 고영을 지금 신규 매수하셔라. 이번 주 지지후 반등한다. 시장이 사실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바로 반등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은 AI다. 주도주가 AI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우리 시장 경우 이제 조선, 방산이 강세였습니다. 탈세계화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내년에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조선은 이제 한 번 더 간다. 왜냐면 미국에서 달파 고등 연구기관 달파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반도체 후공정, 24년에는 우주항공 하면 우리나라는 방산이죠. 25년에는 뭐예요? 이제 고등 과학기술에 투자하는데 이례적으로 조선 중에서도 뭐예요? 군안 시스템,
선생님들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잠수함으로 드론을 만들어요. 자, 잠수하는 만타레이, 그쵸? 이게 계속 떠다니는 겁니다. 수중 드론이에요. 수중 드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탈세계화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50년간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평화의 지름길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 위태로워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위태로워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고등 연구기관에서 이런 거를 그죠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려면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애 키워야지, 직장 다녀야지, 언제 공부합니까? 운동해야지. 그죠? 그래서 딱딱 찍어주는 종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효율이 높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8,500만원 버셨고요. SK하이닉스 500만원, SK하이닉스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84만원, SK스퀘어 200만원, 고영 93만원, 이오테크니스 82만원, 이오테크니스 55만원, 산일전기 6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150만원 수익 나셨고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고영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수익이 나셨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고영, 이오테크니스, 또 SK스퀘어도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시장 대비 2배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익률 10% 이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보시면 1200만원, 또 740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장에 매수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런 폭락장에 우울함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님 덕분에 선비님 말씀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수익이 무난하게 이어지겠죠.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산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LBT,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7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I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미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일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산일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뭐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미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